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밤 더 okay.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민경우입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오늘 경우 있는 밤 여섯 번째 밤은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강만길 선생의 견해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역사가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강만길 교수가 자신의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담담하게 엮은 책인데, 이 안에 보면 사회주의 붕괴에 대해서 강만길 교수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만길 교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그러니까 이건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건데요. 60, 70년대에 그 한국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학과 교수이고 자본주의 맹아론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사를, 근현대사를 서술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사회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6.15 공동선언 평양회담에 갔다랄지,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책임자를 맡는 거랄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해서 그러니까 7, 80년대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강만길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진보적인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나 민중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90년대 사회주의 붕괴를 거치면서 진보적인 지식인, 진보적인 패러다임, 진보적인 지식들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가를 소개할 텐데, 결론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은 민중사관, 마르크스의 사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물쩍 넘어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과거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반성하거나 천착하지 못한 결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찾아온 긴 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강만길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강만길의 견해, 강만길의 책 역사가의 시간 323쪽에서 333쪽에는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그의 견해가 실려 있다. 일단 흥미있는 것은 해당 단락의 제목이다. 사회주의 조국이 무너지는 역사도 겪고 라고 제목이 달려있다. 사회주의 조국에 따옴표가 달려있다. 강만길 교수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강만길의 놀라운 어딩은 다음에 다시 나온다. 먼저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는 생산력이 발전했지만 극악한 체제이다. 둘째, 공동체주의로서의 사회주의가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셋째, 사회주의가 실패하면서 자본주의는 더 극악한 체제 신자유주의가 되었다. 넷째, 21세기는 내가 곧 우리이며 우리가 곧 내가 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부연하면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하지만 빈부격차, 인간성 파괴, 자연 파괴와 같은 필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질적인 선함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이에 저항했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역시 보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갖기는 했지만 이러저러한 본질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선한 체제인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부덕한, 덕이 없는 또는 부도덕한 체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애초에 공동체주의랄지 인간의 도덕적인 성향을 반영한 체제랄지 해서 먼저
이렇게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다음 대목, 즉 신자유주의의 위상이다. 애초부터 필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도 뿌리쳤으므로 이제 자본주의는 절대악, 즉 신자유주의가 된다.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 부분입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 질서가 됐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신자유주의라 그래서 시장의 어떤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이거를 절대악으로 봅니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런 진보적 지식인들 중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아주 극명한 극렬한 반대 또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맥락입니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사회주의가 이에 저항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거슬러서 자본주의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본주의 체제, 즉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나쁜 체제인 거죠. 절대 악인 겁니다. 그럼에도 역사상의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 시장 원리를 내세우고 철저하게 우리가 아닌 나만을 위한 무제한적인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며 마음껏 자연을 파괴 약탈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독주 상황, 이것이 인류 역사의 종점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어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강만길 교수가 그 책에서 쓴 글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거의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 절대 악이라야만 무엇이 가능하냐면 여전히 사회주의적 어떤 이상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려면 신자유주의, 현실에 존재하는 신자유주의가 절대 악이라야 되는 거죠.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세기는 다시 사회주의적 이념을 구현한 체제가 인류의 목표가 된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인용할 만한 주장들이 더 있으나 생략한다. 마지막 주장에서 내가 곧 우리가 운운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이 대목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연상시킨다. 단락의 제목을 그렇게 단 것이 실수가 아니었던 셈이다. 강만길 교수는 이미지와 달리 매우 관념적이고 과격한 사람인 것 같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그 사회주의의 원리가 뭐냐면 원리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와 우리가 일체가 되는, 내가 곧 우리가 되는 이런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됐는데 그리고 강만길 교수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라고 의심이 들었고 이게 뭐랑 연동이 되냐면 이 역사가의 시간이라는 이 책의 사회주의 붕괴를 다루는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주의 조국이 무너지는 역사도 겪고 해서 사회주의 조국의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실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80년대에 소련, 소비에트를 사회주의 모국이라고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왔던 진보적 지식인들의 어떤 느낌, 진보적 지식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만길 교수의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황하게 했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과격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강만길의 생각은 비단 그뿐만 아니라 진보적 지식인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인다. 유시민의 생각도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시민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다룬다. 유시민 씨의 견해는 제가 이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 여러 명을 순차적으로 다룰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가 망했지만 자본주의는 근원적인 결함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적 이념과 이상이 실현된 사회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만길의 견해랑 같은 거죠. 거의 동일한 생각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진보적 지식인 모두가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의 운명은 혹평하고 있다. 이는 막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푸주간 주인에 대한 비유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 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저는 사실은 자본주의 문명, 자본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 박애주의, 휴머니즘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것은 각자가 합리적 이기심에 따라서 화폐 관계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추적하는 것이 결국 휴머니즘과 같은 문명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 강만길이나 유시민 씨의 견해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생산력은 높여주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기심, 그다음에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아담 스미스는 뭐냐면 그들의 그러한 그들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문명을 낳았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차이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적 소유가 있게 되면 본질적으로 인간 문명이 파괴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바꿔야만 휴머니즘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사회주의가 옳으니 자본주의가 옳으니 하는 경제학적 분석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명적 철학적 기초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 스미스의 이 문구는 제가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푸주간 주인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적인 도전인 듯하다.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에 도전했던 사회주의의 긍정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반면 자본주의가 일련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면 사회주의의 의미는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이다. 둘째, 셋째, 넷째는 경제적 분석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다짐처럼 들린다.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도덕적이고 문명적이며 우월한 체제였고 사회주의의 견제가 사라진 조건에서 자본주의는 가장 극악한 사회체제 신자유주의가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악마화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에서 이긴 자본주의 체제 다음에 출현했기 때문이다. 결론도 도덕적이다. 강만길 교수는 그것을 21세기는 내가 곧 우리이며 우리가 곧 내가 되는 사회체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1980년대 펄펄 피가 끓던 20대 청년 혁명가가 썼을 법한 험악한 문구를 2010년 역사를 전공하는 노 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강만길 교수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한번 차분하게 음미를 해보시죠. 21세기는 어떤 체제가 건설되어야 한다?
내가 곧 우리이며 우리가 곧 내가 되는 사회체제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강만일 교수의 책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이루어야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입니다. 저는 강만길 교수쯤 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이런 문구를 책에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붕괴했지만 사회주의적 이상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붕괴를 인정하는가가 본질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주의 붕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이상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만길, 유시민, 조희연 같은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붕괴했지만 사회주의적 이상은 여전히 살아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모두는 한때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회주의가 도덕적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딛고 들어선 신자유주의 체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 체제라고 본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주의적 이상을 간직해야 한다고 본다. 자,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만길 교수, 한국 역사계를 대표하는, 진보적 맥락에서 대표하는 역사학자고요. 8, 90년대 많은 사람이 존경에 마진했던 역사가입니다. 강만길 교수가 역사가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고, 그 안에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강만길 교수의 견해를 지금까지 소개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회주의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90년대 기억들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6번째 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 어떠셨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다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보적 지식인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고 그들이 과거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채 지금 과거의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논하되 시간을 내서 과거의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들을 추적해 보는 것도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의 마지막 목요일 밤 좋은 꿈 꾸기를 바라면서 그럼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6번째 밤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7월 7번째 밤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Good Summer N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